저는 성능도 좋고요,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해요. 저는 고성능 PC를 원하는데 팬 소리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는 유니콘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유니콘이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뭐냐, 바로 학생용 가성비 맥북입니다. 뭐? 한글도 안 깔리는 맥북을 학생한테 추천한다고? 맥북이 가성비? 라고 생각하셨다면 최근에 맥북을 써보신 적이 없는 분이 확실합니다. 원래도 맥북이 좋았지만요, 애플은 자체 개발 CPU인 M1 칩이 들어가게 되면서 가성비가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액티브X 설치 안되고 공인인증서도 깔기 어려워서 은행 사이트 이용 못하고 한글 문서 작업도 못하던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액티브X 쓰는 사이트 거의 안 남았죠. 은행 역시 이젠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인증서 발급이 되면서 싹 해결됐죠. 한글에 대한 내용은 노트북 얘기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릴 가성비 맥북 2020 M1 맥북 에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이에요. 가격은 쿠팡 기준 113,7,450원이고요 CPU는 M1 8코어, 램은 8기가, SSD 256기가, 그래픽은 M1 7코어 내장 그래픽이고요 무게는 1.29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고 다니기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해상도는 2560, 1600 초고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16:9가 아닌 16:10 화면비를 가지고 있어서 1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배터리는 무려 18시간이나 갑니다. 자, 일단 이 노트북이 가성비인 이유, 노트북의 경우 가격은 노트북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비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노트북에선 인텔과 라이젠 CPU 두 CPU가 있죠. 그 CPU가 3, 5, 7, 9 순으로 높은 숫자가 달려있을수록 점점 가격이 비싸집니다. 무게는 1.5kg 이하로 내려갈수록 점점 비싸져요. 저는 성능도 좋고요, 가벼운 노트북이 필요해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150만원 이상은 봐야 된다는 거죠. 150만원 이하에서는 사실 무난하게 쓸만한 노트북, 150만원 이상으로 계속 찾아봐야 전문가용 노트북, 고급 노트북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이 맥북 에어에 들어간 M1 칩의 성능이 인텔 CPU 중에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는 i9보다 CPU 벤치마크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아니, 얘는 원래 그 애플 공홈에서 가격이 129만원짜리예요 그렇게 싼데도 인텔 CPU 중에 가장 비싼 CPU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해자인데, 제가 소개드린 쿠팡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대에도 살 수 있습니다. 쿠팡이 인터넷 사이트들 최저가를 찾아서 얘는 가격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공홈보다 더 싸게 팔더라고요. 진짜 해자가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고사양 PC일수록 발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막 아픕니다. 지끈지끈하고 머리가 뜨거워지죠.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뜨거워져서 제대로 성능을 못 내거나 엄청나게 시끄러운 팬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고성능 PC를 원하는데 팬 소리는 안 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유니콘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유니콘이 여기 있습니다. 맥북 에어에는 뭐가 없죠. 팬이 없습니다. 여기 팬이 들어가 있어서 공기를 계속 뜨거운 바람 빼줘야 되는데 없어요.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팬이 없어도 될 정도로 발열 처리를 정말 잘합니다. 팬이 없다? 즉 소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걸 딱 켜서 쓰잖아요. 아무리 무슨 어려운 작업을 해도 뭐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전혀 안 나고요. 그냥 들리는 거 오직 키보드 소리뿐. 정말 조용합니다. 사실 게이밍이나 그래픽 작업처럼 고성능 작업을 할수록 배터리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맥북 에어는 코어가 8개인데 그중 4개가 고성능 코어, 4개가 고효율 코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그럼 4개의 고성능 코어가 열심히 일하고 이거 좀 할만한데 굳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할 때는 4개의 고효율 코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코어보다 전력을 10분의 1밖에 먹지 않거든요. 얘네가 서로 왔다 갔다 일하면서 최대한 전기를 아껴가면서 분업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도 미쳤습니다. 이전에 인텔 CPU가 들어갔던 맥북 에어의 경우에도 배터리가 최대 12시간으로 꽤 오래 갔었는데,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는 무려 배터리가 18시간이 나갑니다. 제가 실제로 이 맥북 에어를 매일 쓰진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 가서 문서 작업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일주일에 충전을 한 번, 두 번 하나? 거의 충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월 26일인데요 마지막 충전이 2월 23일 오전 8시, 그때 배터리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아직도 90%나 남아있네요. 이러니까 진짜 가성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다른 윈도우 PC들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에이, 그럼 뭐해. 한글도 안 깔리는데. 한글 안 깔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한컴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한컴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한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한글을 무료로, 진짜 100% 무료로 쓸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2기가까지 무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문서 작성, 편집, 저장 다 됩니다. 심지어 한컴 자체를 제공하는 거라서 엑셀이라든지 PPT 같은 것도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어요. 대박인데? 근데 그럼 뭐해? 인터넷 연결 안 되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무료로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해두면 됩니다. 한컴 스페이스에 쓰다가 인터넷이 안 된다?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 쓰면 되니까. 이젠 더 이상 문서 작업이 불편해서 맥북을 못 쓴다 란 말은 그냥 맥북을 사기 싫은 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통계청 자료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현재 18세에서 29세 사이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의 절반 이상이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장년층으로 갈수록 갤럭시를 선호하고요. 아이폰으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에선 아이폰에서 쓰던 앱 그대로 맥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 장점이거든요. 컴퓨터 따로, 스마트폰 따로가 아니라 두 제품을 똑같이 활용 가능한 거죠. 노트북을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을 노트북처럼. 그리고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다면 아이패드를 연결해서 세컨드 스크린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이렇게 아이패드든지 아이폰이든지 애플 워치든지 에어팟이든지 애플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 애플 생태계를 완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 그럼 맥북 에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실물 기기를 가지고 있진 않고 예전에 잠깐 썼었던 제품인데 2020 맥북 프로 13인치입니다. 가격은 169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이건 램 8기가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램 16기가가 들어간 183,970원짜리 맥북 프로입니다. CPU는 애플의 M1 8코어, 램은 16기가, SSD 256기가. 여기까지 이 맥북 에어랑 똑같거든요? 뭐가 달라? 근데 그래픽이 7코어가 아닌 8코어, 헥사코어라고 하나요? 전 기억이 안 나네. 무게가 1.4kg입니다. 배터리는 무려 20시간이나 가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맥북 에어가 아닌 맥북 프로죠. 이 에어와는 다르게 GPU 코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하단에 쿨링팬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나 좀 누워서 쉴게 라고 할 때 갑자기 친구가 야 이거 한잔해 하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딱 줘요.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스트레스 싹 날아가면서 다시 열공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되는 M1 칩을 쓰다가도 정말 고성능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M1 칩이 열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 쿨링팬으로 싹 열기를 빼주면서 이 M1 칩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라이트한 유저들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들,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정말 렉 없이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램 8기가 모델도 있는데 제가 16기가 모델을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그램들, 특히 포토샵의 경우에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사양이 고사양이었나 싶지만 어도비가 진짜 최적화가 거짓입니다. 진짜 갑자기 욕 나올 뻔했네. 막 작업하다 갑자기 렉 걸려서 꺼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데스크탑에서 32기가를 쓰는데도 포토샵이 버벅거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맥북 프로의 CPU 성능 자체가 워낙 죽여주다 보니까 여기에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 램도 8기가가 아닌 16기가 정도로 쓰게 된다면 정말 너무너무나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또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F1, F2, F3 펑션 키가 들어가 있는데 맥북 프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키가 없고 대신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런 물리적인 펑션 키가 더 좋더라고요. 이게 더 직관적이고. 근데 맥북 프로의 그 터치바는 너무너무나 간지가 나서 그거 하나는 진짜 부럽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써보니까 채팅할 때 슥슥슥 스크롤해가지고 이모티콘 선택하는 거 정말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전공으로 좀 영상 편집이나 그림 작업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터치바가 탐난다 하시는 분도 선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상 편집, 그림 작업을 한다면 윈도우 노트북들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굳이 이번에 맥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하나 또 있습니다. 이번에 맥 OS가 몬테레이?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걸로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뭐냐? 바로 맥북과 아이패드 간의 유니버셜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맥북 옆에다가 아이패드를 두고 굳이 어렵게 연결할 필요 없이 마우스로 슥 옮겨가서 옆에 있는 화면에 대면 연결하십니까? 이런 표시가 뜨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보진 않고 시연하는 걸 봤는데 되게 쉽게 연결하더라고요. 그리고 맥북을 세컨드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맥북에 있는 어플이나 맥북에 있는 그런 인터넷 브라우저 같은 거를 여기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패드에서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그냥 클릭해서 쭉 맥으로 끌고 오면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맥으로 끌고 와서 포토샵 켜고 바로 작업하면 되는 거죠. 요즘 투인원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맥북 쓰시면 됩니다. 아이패드에서 쓰던 앱 그대로 쓰면 되니까 정말 편리해요. 추가로 맥북 에어의 스피커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맥북 프로의 스피커는 좀 차원이 달라요. 들어보시면 와 이렇게 웅장해? 라는 느낌이 들어요. 베이스의 깊이감 자체가 달라서 진짜 13인치 솔직히 요즘 나오는 스크린들에 비하면 좀 아쉽긴 하거든요. 하지만 몰입감이 오집니다. 밤에 맥북 프로로 영화 보잖아요? 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추천드릴 거 2021년 맥북 프로 16인치입니다. 가격은 373,070원. 어우, 엄청 비싸졌죠? CPU는 애플 M1 프로 칩 10코어 데카코어라고 하더라고요. 램은 16기가, SSD는 51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픽은 무려 M1의 16코어, 무게는 1.61kg입니다. M1 칩도 정말 좋았지만 M1 프로 칩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코어는요 진짜 그냥 넘사벽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인텔 CPU의 최상급, 그러니까 전문가 버전인 i9보다 훨씬 위에 있죠. 저 꼭대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정말 좋은 만큼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추천드리기보다는 프로그래밍 같은 전문 개발 환경에 있는 학생들 혹은 이제 8K에 가까운 전문 영화 편집을 배워야 하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14인치와 16인치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30만원 정도 차이라서 기왕 고사양으로 온 거 휴대성도 좋지만 디스플레이 자체를 좀 쾌적하게 가서 작업 환경을 더 좋게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6인치로 추천드리고요. GPU도 16코어나 됩니다. 파이널 컷으로 8K 편집 그리고 뭐 다빈치 리졸브, 시네마 4D 일반 컴퓨터는 솔직히 감당이 어려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전문 편집실에 갈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프로 켜서 우리 집에서 작업하면 되니까 집에서 작업하다가 좀 어려우면 스타벅스 가서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 노트북들이 아닌 데스크탑과 비교해도 너무너무나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이 맥북 에어 말고요 맥북 프로 이런 노트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맥북이 가격만 비싼 노트북이 아니라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졌는데 심지어 동급 성능 대비 가격도 낮다 보니까 정말 가성비가 차고 넘치는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새로운 노트북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노트북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쿠팡으로 추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최저가를 찾은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씩 낮게 팔다 보니까 실제로 애플 공홈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 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할인도 3%에서 5% 정도는 상시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맥북 자체가 가성비가 좋은데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해도 가성비가 정말 차고 넘친다는 거.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